오, 드디어 보는군요. 와, 드디어 제 눈으로 이 EV6를 보게 됐네요. 사실 지난번에 딴 채널 촬영하면서 저희가 EV6를 직접 보기도 하고 타보기도 하고 뭐 했는데 검정색은 저도 처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검정색 보니까 또 색다른 느낌이네요. 일단 EV6 흰색은 정말 화려하다, 정말 독특하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리고 평소에 없던 색깔이잖아요. 흰색이 아니라 약간 바닐라 색깔 같은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독특하고 기아 엠블럼도 너무 잘 어울린다 라고 생각했는데, 검정색을 보니까 그 느낌까지는 아니네. 검정색은 확실히 그 느낌이 덜 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가 독특한 자동차구나 라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일단 겉보일 때는 세단, 스포츠카 이런 느낌이 들다가도 이 크기를 보면 CUV, SUV 이런 느낌이 들어요. SUV인가? 라고 하다가 뒤를 보면 스포츠카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앞은 세단, 중간은 SUV, 뒤는 스포츠카. 이 차의 장르는 도대체 뭐야? 이 차 무슨 차인지 좀 더 살펴보시죠. 미리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여기 원래 기아 배지가 있어야 돼요. 기아 배지가 지금은 사라져 있고요. 일단 이 기아 엠블럼이 붙어 있는 경우 이 차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독특한 느낌을 자아내는데, 그런데 지금 그게 없고, 그리고 검정색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차들 사이에 묻혀 있으면 잘 모르겠어요. 약간 티뷰론인가? 이런 느낌이 살짝 들었었어요. 이 보닛이 이렇게 꺾여, 티뷰론? 안 들어요? 그런 생각? TV런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가 사진으로 봤을 때는 핀으로 생겼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여기 핀이 아니고 핀 형태의 문이에요. 그리고 여기 가만 보면 카메라가 하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현대차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레이더도 이 안에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었는데, 얘는 레이더를 집어넣는 플라스틱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그게 잘 안 돼서 아마 레이더는 밑으로 내려가고 이건 이거대로 만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핀 스트라이프가 좀 있으니까 카메라를 조금 숨길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아래쪽은 실제 그릴인데 액티브 셔터 그릴을 만들어 놓고 있어서, 여기에 지금은 셔터가 이렇게 닫혀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 열을 받거나 에어컨을 켜거나 하면 이게 뚜껑이 열리면서 공기를 더 빨아들일 수 있도록, 이게 수시로 열었다 닫혔다 하는 그런 형태의 그릴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처음 보시면 깜짝 놀랄 게 있어요. 요 헤드램프가 여기 민자로 보이잖아요. 근데 민자가 아니고 입체입니다. 요게 이렇게 말려 들어간 것처럼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말려 들어가 있어요. 아니, 이렇게 실제로 홈이 이렇게 쏙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안쪽이 입체예요. 이렇게 홈이에요, 홈. 그러니까 이게 평면이 아니고 입체라서 세차할 때 막 이렇게 면봉으로 해야 돼. 그리고 이제 데일라이트가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동시에 또 이건 데일라이트면서 깜빡이 역할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깜빡이, 데일라이트, 스퀀설 타입으로 만들었을 때 여기 면이 하나하나가 좀 덩치가 크기 때문에 사실 좀 스르륵 하는 느낌보다는 좀 득득득 하는 그런 느낌이죠. 이 라인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이어져요. 측면까지 이어져서 이쪽 가니쉬 바로 위까지 이어지는데, 요게 차가 더 길어 보이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차가 길고 날렵한 느낌. 그리고 헤드램프가 지금 위아래로 또 두 개로 딱 나눠져 있잖아요. 요거는 사실 헤드램프 공간을 좀 줄여야 더 최신차로 보이거든요. 헤드램프 면적을 좀 넓히니까 이게 최신차로 안 보일까봐 그런 건지 그걸 또 나눠놨어요. 그래서 상향등, 하향등을 구분해놨고, 그리고 여기에 안쪽에 보면 메이트릭스 헤드램프라고도 흔히 얘기하는 앞차가 있는 부분만 피해서 상향등을 비춰주는 그런 기능도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서 하나 더 봐야 될 것은 이 부분인데, 이 라인이 지금 측면까지 쭉 이 두 줄로 이어지는데, 이거는 롱레인지랑 스탠다드에는 이렇게 두 줄이고요. GT에는 이 라인이 검은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조금 더 강인해 보이긴 하는데, 라인을 초창기에는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짝거리는 라인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HUD가 엄청 넓어요. 지금 이건 아이오닉 5보다 더 넓거든요. AR HUD를 제대로 한번 넓게 주겠다는 건가요? 이게 더 넓거나 더 밝거나 어쨌든 그 둘 중에 하나의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넓은 영역을 쓰고 있어요. 아마도 그렇지 않더라도 볼 수 있는 그 가시거리를 굉장히 넓혀놔서 키가 작은 사람이나 큰 사람이나 큰 조절 없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의 큰 HUD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쪽에 보면 더 넓은 영역을 커버해주는 그런 카메라를 갖고 있고요. 이건 옆 차선에서 차가 끼어 들어올 때 갑자기 끼어 들어오는 차도 반응할 수 있도록 넓은 범위를 볼 수 있도록 해놨고요. 그리고 HDA2는 코너를 더 잘 통과할 수 있고, 만약에 차선을 바꾸는 경우도 깜빡이만 켜면 스스로 차선을 바꾸는 기능까지 제공을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외관에서 봤을 때 먼저 특이한 점은 휠이 낫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낫지를 하면서 가는 것 같잖아. 근데 반대쪽을 보면요, 낫이 거꾸로 돼 있어. 약간 255, 45
R20, 20인치 휠이 껴져 있네요. GT는 21인치까지 끼울 것 같은데 얘는 지금 20인치 휠이 껴져 있고요. 컨티넨탈 타이어를 지금 테스트용으로 끼고 있습니다. 아마 양산에도 컨티넨탈이 껴질 것 같아요. 20인치지만 상대적으로 휠이 굉장히 작아 보여요. 휠하우스가 지금 어마어마하거든. 21인치를 껴야 보통 차에 휠하우스 꽉 찬 느낌이 날 것 같습니다. 지금 휠하우스가 이만해요. 20인치 꼈는데 주먹이 그냥 들어가, 뒷바퀴에. 아니, 이렇게까지 휠하우스를 크게 뽑아? 야,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2545R20이 똑같이 앞뒤로 껴져 있는데요. 이거보다 조금 더 휠이 더 컸으면 좋겠어요. 21인치 정도 돼야 디자인에서 완벽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닛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얘기하면, 보닛이 또 클램쉘이에요. 아이오닉5를 보는 것처럼 클램쉘 타입을 사용하고 있어요. 클램쉘 타입을 사용하면 뭐 있어 보인다는 건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네. 이건 되게 특이하네요. 이 보닛이 생각보다 짧아요. 생각보다 많이 짧고 앞유리를 많이 눕혀서 보닛이 짧아졌어요. 게다가도 보통의 테슬라나 이런 차들은 엔진 자동차와는 전혀 다르게 이 앞부분 보닛을 낮추는 분위기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슈퍼카로 갈수록 미드십 슈퍼카들의 디자인 특성은 이 앞부분이 깎여 내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엔진이 뒤에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디자인되면 엔진 자동차하고 지금 비교했을 때 보닛의 높이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옆에 있는 엔진 자동차보다는 더 높아요. 이렇게 높아지면 사실 공기압 각도 좀 나쁘지만 운전자의 어떤 독특한 경험을 주지 못하는 거,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조금 평범해지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워요. 사실 아이오닉5나 이런 차들 보면 이 안쪽에 뭐가 꽉 차 있고, 그래서 거기에 프렁크도 제대로 충분히 만들어 놓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마 그런 이유에서인가요? 이 앞부분이 조금만 더 날렵했으면 좋겠다, 낮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아마 저뿐이겠죠. 네, 이 차는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없습니다. 나 왜 웃고 있지? 왠지 즐거워요. 제발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거. 디지털 사이드 미러 얼마 전에 아이오닉5 가격 책정을 잘못해서 그런지 130만 원이었던 게 260만 원으로 올라갔다고 하죠. 세상에. 그러니까 장착하지 말라는 거지.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도 이게 사람들이 안 좋아하고 이거 좀 안 팔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반도체만 많이 들어가고 제발 이거 좀 선택하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가격을 2배로 올렸어요. 기아차는 뭔가 성견지명이 있었던 건가? 디지털 사이드 미러를 옵션으로도 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없어요. 그냥 미러 자체가 조금 특이하게 생기긴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울로 된 게 참 반갑네요. 그리고 EV6 같은 경우는 이 앞부분에 검정색 차여서 이게 검정색으로 그냥 보이는데 이 부분이 흰색 차도 이 부분이 검정색이에요. 앞유리, 옆유리를 다 틴팅을 하니까 이 천장 전체가 떠 있는 것처럼 보이게 그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검정인데 지금 차가 검정이라서 별로 티는 나지 않고 있네요. 그리고 측면에 보면 이 크롬 라인을 다크 크롬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요. 이런 것들도 꽤 세련된 모습이고요. 이 차의 굉장히 독특한 점은 화려한 걸 다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화려한 데코레이션이 없어. 자잘한 그런 요소들을 다 없애고 전체적인 실루엣이나 이런 것들이 예쁘게 보이게 하는 디자인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쪽에 도어 손잡이 같은 경우에 도어 손잡이를 터치할 수 있는 터치 부분을 만들어 놨고요. 도어락을 해제하면 바로 이렇게 탁 튀어 올라오는 형태. 그래서 잡아당기면 문이 열리고 누르면 잠기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 차는 썬루프가 열리나 봐요. 썬루프 있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까지는 아니고요. 반노라마 썬루프. 검정색이니까 지금 이게 하나로 보이는데 흰색을 하게 되면 여긴 흰색, 여긴 검정으로 보여요. 그래서 흰색 같은 경우는 어지간하면 여기도 도장을 같은 검정으로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거 굉장히 주목할 만한 지점입니다. 이 스포일러가 굉장히 독특한데요. 옆으로 이렇게 무슨 귀처럼 튀어나왔어요.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정말 중요한 용도 중에 하나는 램프입니다. 여기 밑에 보면 램프가 있어요. 뭐 하는 보이시죠? 램프예요? 실루엣 램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루엣을 여기서 비춰서 이 엉덩이의 실루엣을 제대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 엉덩이만을 위한 램프, 엉덩이 램프라고 할 수 있죠. 밤에 보면 이 부분이 램프가 착 켜져서 정말 아름다운 실루엣을 보여준다고요. 그만큼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이건 포르쉐 911 비교해도 결코 손색 없는 것 같은 그런 실루엣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오닉5와 마찬가지로 이 위에 스포일러는 아래쪽으로 공기가 들어가게 하는, 좀 더 빠르게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홈을 통해서 여기 공기 흐름을 빠르게 해서 여기에 물이 맺히지 않도록 하는데요. 아이오닉5 같은 경우는 거기에 좀 실패했어요. 그래서 아이오닉5는 뒤에 와이퍼가 없잖아요. 와이퍼가 없을 뿐이지 거기에 물이 튀깁니다. 그래서 그게 그냥 뿌옇게 돼요.
그러면 닦을 수가 없어. 이 해치백들이 뒤에 물이 묻는 이유는 와류가 생기면서 그 물이 계속 튀기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얘는 뒤쪽에 트렁크가 리드가 어느 정도 있고요. 거기에 끝에 이렇게 스포일러 역할을 해주는 게 있어서 와류가 이 안에서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물이 튀길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여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괜찮아 보인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실제로 주행을 해봐야 알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하이 포지션 스톱 램프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예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봤을 때도 굉장히 넓은 영역을 이렇게 하이 포지션 스톱 램프를 만들어 놨는데요. 일단 예뻐요. 이쁜 거 킹정. 근데 한 가지 인정하지 못하겠는 건 이 램프의 용도입니다. 이 램프의 용도는 높은 차에서 이 차를 내려다 봤을 때 이 차가 제동등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보다 높은 차에서 내려다 봤을 때 보여야 돼요. 근데 내려다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스포일러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있다는 거, 안전을 위해서는 조금 걱정스러운 그런 위치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차의 브레이크 램프가 어느 정도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잘 보이는 위치에 있으니까 괜찮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저기 가려지는 건 전 조금 안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요, 여기 기아 엠블럼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놓고 보면 저는 있을 때가 훨씬 더 예쁜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이 차는 아직 위장막이 씌워진 차이기 때문에 없네요. 여기 지금 브레이크 램프가 이런 식으로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드르르륵 켜지고 깜빡이도 이렇게 드르르륵 켜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C콘솔로 켜지게 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 여기 아래쪽에는 후진 가이드 램프를 갖고 있어서 양쪽으로 이렇게 램프에 후진 가이드가 보이는 그런 램프를 사용하고 있고, 뒤쪽으로 광량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후진을 할 때 후진 카메라에 이 바닥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후진 카메라가 근데 요즘 어지간한 기아차들은 위쪽에다 붙이는데 지금 아래쪽에다 붙여놨어요. 번호판 바로 위에 붙여서 이걸로 내 범퍼가 보일까? 와류에도 취약할 것 같고 여기 어디에 있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미지 프로세싱이니까 어떤 식으로 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이네요. 그리고 뒤쪽이 해치로 만들어져 있고 이 해치가 여기까지 한꺼번에 열리는 해치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해치가 이렇게 큰 차들이 그렇게 인기가 없어요. 트렁크가 있는 차들이 인기가 많은 편인데 사실 아이오닉5도 그렇고 이 차도 그렇고 이렇게 해치로 만들면서 아마 한국 시장의 해치에 대해서 조금 다시 보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모델 Y라든지 이런 차들 보면 저기 해치백인가 SUV인가 좀 애매한 상태로 나오잖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정도라면 해치백도 가질만 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해치백이 무덤인데도 해치백으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쩔 수 없이 유럽이나 미국 시장, 수출 시장을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그런 상황 때문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봤을 때 뒷모양은 앞모양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디자인이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게 보이네요. 이쪽에 보면 전기 플러그를 꽂을 수 있는 위치가 이렇게 후방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방에 있으면 충전할 때 굉장히 어렵거든요. 주차할 때 보면 차들이 다 돼 있는데 그 사이를 전진으로 들어가는 게 되게 어려워요. 후진으로 들어가면 상대적으로 훨씬 쉽기 때문에 이렇게 뒤쪽에 플러그가 있는 게 훨씬 유리하고요. 물론 버튼을 이렇게 눌러서 터치식으로 이게 열리도록 만들어져 있고 안쪽에 닫힘 버튼이 있어서 닫힘을 누르면 자동으로 닫히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이렇게 크롬으로 된 디자인이 이렇게 이어졌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여기서부터는 깜빡입니다. 그래서 깜빡이를 켜게 되면 주르륵 이렇게 불이 켜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평소에는 이렇게 크롬인 것 같다가 램프로 이렇게 사용되는 거, 필요한 경우에 액센트로 이렇게 작용하는 거, 요게 나 크롬이었다가 깜빡이었다 하는 애야 이런 식으로 자주 보여주니까 훨씬 더 이 크롬의 존재 이유가 더 잘 드러나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실내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천장 쪽에 하이패스가 들어가 있고요. 프레임리스 룸미러를 사용하고 있고요. 도어 캐치도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기아차에 어떤 차도 그런 게 없었는데 엔진 스타트 버튼이 기어 시프터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엔진 스타트를 하고 손을 떼지 않은 상태로 바로 기어 시프트를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손을 댄 상태에서 모든 버튼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기어 시프터 위쪽으로 있는 저 부분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와요. 센터 콘솔의 팔걸이가 상당히 높아서 그 위에 있는 버튼들을 조작하기 편하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그 팔걸이 부분이 손을 올려놓고서 조작할 때 편하게 올려놓을 수 있는 위치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공중에 띄어놔서 저 아래쪽을 다 수납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도 아주 독특한 부분이네요. 굉장히 넓은 그런 수납 공간을 갖고 있고요.
K8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런 핸들 디자인을 갖고 있어요. 이전에는 왼쪽이 오디오 스위치였고 어댑티브 크루즈가 오른쪽이었는데 이제 좌우를 바꿔서 K8과 마찬가지로 오른쪽이 오디오, 왼쪽이 크루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바뀌어서 어색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오디오가 오른쪽에 있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좀 더 직관적이긴 할 겁니다. 벤츠 스타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인상적인데 K8에도 사용되는 거여서 K8을 많이 타보신 분들은 익숙하게 느끼실 겁니다. 그 외에도 공조 장치도 K8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터치바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공조 장치도 여기도 적용된 걸 볼 수가 있네요. 지금 전기차들은 어지간하면 저렴한 느낌으로 만들어지거든요. 뭐 테슬라를 포함해서 모든 전기차들은 약간 저렴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얘는 지금 저렴한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고급스러운 K8 같은 느낌이 들고요. 네, 뒤쪽은 노이즈가 좀 있어도 양해 부탁드려요. K8의 헤드레스트와는 조금 다르지만 손잡이처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헤드레스트라는 건 동일해 보입니다. 이 시트백의 형상 자체가 예쁘게 만들어졌고요. 근데 이게 최종 양산 모델이 아니어서 헤드레스트 뒤쪽 시트백 이런 것들이 생 플라스틱의 느낌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 양산 모델에서는 이렇게 나오지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뒷좌석 공간이 지금 넓은 느낌은 아닌데요. 이 차가 공유하는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뒤쪽이 굉장히 넓은 걸 봐서는 이게 앞쪽 시트가 뒤로 많이 와서 그런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K8이라든지 이런 차들하고 비교할 만한 그런 넓이는 아닙니다. 약간 SUV 스타일의 자동차, 위아래로 여유로운 자동차, 앞뒤로 여유로운 자동차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휠베이스는 아이오닉 5하고 비슷하지만 조금 짧습니다. 인테리어가 그렇게까지 화려하다까지는 아니지만 심플하게 있을 건 있는 그런 인테리어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차는 인테리어에 투입할 수 있는 돈의 한계가 확실히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앞좌석 쪽이 K8과 많은 것을 공유하면서 그래도 아이오닉보다 훨씬 고급스럽게 만들어진 게 인상적이기도 하네요. 네, 이렇게 기아 EV6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물론 디자인에서 이 차의 전부를 알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디자인을 보면서 이 차가 추구하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었던 것 같네요. 당연히 스포티한 자동차, 그러면서도 당연히 실용적인 모든 것들을 갖춘 자동차로 디자인하려는 그런 의지가 엿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테슬라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디자인적으로는 조금 더 예쁘긴 한데 테슬라처럼 뭔가 특색을 조금 더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아쉬움도 들긴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기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 굉장히 의심하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이 저렇게 스파이샷을 많이 찍을 수가 있냐. 초기에 맵 설정이 정말 중요한데 정말 샷스파이가 맵 설정을 너무 잘해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맨날 이런 차를 볼 수가 있어.